안녕하세요. 정수환입니다. 주식과외 1타 오늘도 SK증권 영업부 조성우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부장님과 함께 특별한 시간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제 예고한 대로 시청자 1타가의 시간이 코너 끝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어제부터 전화와 문자 상담 받았고요. 추첨을 통해서 실제 포트로 상담 진행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고와 함께 어제장 복귀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세장 이후에 CPI, FOMC를 대기하면서 약간 주춤하는 시장이었어요. 네, 조금 뭐 화면은 복잡해졌지만 이제 한 페이지 압축이 다 됐어요. 네. 어제 양시장은 뭐 혼조세라고 볼 수 있죠. 코스피는 좀 빠졌고 코스닥이 좀 더 강했어요. 코스닥은 좀 더 강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지수보다도요. 하락 종목의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양시장 다. 그러니까 체감 지수가 별로 안 좋았죠. 뭐 수급도 뭐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일단 지수에 비해서 하락 종목이 좀 많았다는 거.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들은 좀 보면은 시장이 생각보다 더 아마 안 좋다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 뭐 뭐니 해도 2차전지 외에는 딱히 눈에 띄게 올라가는 그런 업종이 좀 보이지 않았죠. 어제 2차전지 한번 보게 되면 특히 어제 뭐 다 괜찮았지만 특히 강했던 쪽이 장비 쪽이었어요. 맞아요. 윤성 FNC가 뭐 17% 급등했고 TCC 스틸도 10% 넘게 급등을 했고 그 밖에 장비주들이 어제는 뭐 양극재나 아니면 음극재, 분리막 종목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 이제 전방업체에서 이제 투자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장비 공급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서서히 좀 부각이 좀 되는 것 같고 어제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좀 빌빌거리다가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좀 힘을 쫙 돌아가서 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안 넣으려고 하다가 막판에 보니까 조선이 올라와서 이제 넣게 된 거고요. 요즘 이제 의료기기, 뭐 미용기기 최근 좋아요. 뭐 저도 이제 요즘에 뭐 이제 매일경제 TV 저도 객장에서 매일 틀어놓고 보면은 이 의료기기, 미용기기가 연일 특징주로 이제 거론이 되는데 제가 어제 한번 이래서 딱 한번 다 봤더니 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 제가 따로 언급을 안 드리겠습니다. 개별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움직임이 좋습니다. 예, 어쨌건 개별 이슈도 좀 집중돼 있는데 강한 모습이어서 일단 체크는 해놓은 거고요. 네. 하락 쪽을 보시게 되면 뭐 IT, 네, 뭐 반도체. 시스 게임의 논리로 봤을 때 그죠? 2차 전지가 좀 이제 올라가니까 IT가 좀 쉬는 거고 뭐 자동차도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게 있으니까. 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어제 좀 이 로봇주에 좀 하락이 조금 많이 좀 밟히셨을 거예요, 눈에. 이 로봇주가 이제 시장도 좋은데 왜 로봇주가 안 가냐. 어제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무려 6.5% 급락을 했는데 오늘 이 중에서 로봇주를 딱 떼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생각보다 조정 기간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로봇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이게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역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설. 이번에 그 코스닥 150이 정기 변경이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편입이 됐죠. 코스닥 150에. 150에 편입이 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공매도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공매도가 계속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렇게 쌓이다 보면 주가는 당연히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른 로봇주들도 어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자꾸 이제 하락으로 가니까 다른 이제 로봇주들도 똑같이 수급적인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장주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이제 로봇주들이 올라간 거는 뭐 삼성에서 투자했다, LG에서 투자했다 해가지고 사실 그런 기대감을 과도하게 일단 선반영을 해놓은 거잖아요. 이를테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작년에 매출액이 한 200억대 정도, 그리고 올해 1분기도 매출액이 30억대, 영업적자가 한 200억대가 넘는 그런 종목이 이제 현재 시가총액이 2조다 보니까 그렇죠. 현재 공매도 이제 이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만한 먹잇감이 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에 공매도 압력이 커질 것이고. 그게 다른 이제 로봇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로봇주가 좀 단계 조정받았다고 해서 섣불리 좀 신규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골치 아프실 텐데 물론 이제 이런 와중에서도 이제 뭐 이제 리바운드가 이제 나오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좀 비중을 좀 줄여놓으시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여러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로봇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무수히 그러니까 시장은 넓고. 이제 종목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주에 대해서 고민이 시작이 되셨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임을 직시하셨다고 하시면 빨리 문제를 해결하셔야죠. 만약에 로봇주가 계속 조정받는다고 이걸 계속 붙들고 뭐 빠지면 빠지는 대로 이제 이렇게 물리게 되면은 그럼 꽉 물려버리게 되면은 이제 이걸 팔고 다른 걸 살 수도 없는 이런 이제 상황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경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대응하시다가 물론 이제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당장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왜? 수급적인 이벤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로봇주는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다시 모멘텀이 가시화되거나 주가 조정이 좀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이제 다시 들여다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로봇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실적에 대한 확인이 아직은 필요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의견으로 로봇주에 대한 의견 함께 체크해봤고요. 그럼 넘어가서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건 아직은 2차 전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호재성 소식인 게 테슬라도 뭐 연중 신고가가 나왔고 네. 또 한 번 오늘 힘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편식주의자여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요. 네. 그 계란 후라이하고 비엔나 소세지. 아우, 그건 뭐. 거기에 이제 파김치만 있으면 저는 어우. 반찬 투정을 절대 안 하는. 아유, 침 넘어간다. 두 그릇 뚝딱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IT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제 관점에서는 그럼 비엔나 비엔나 소세지와 소세지와 계란 계란 후라이군요.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최근에 테슬라 덕분이죠. 뭐 테슬라가 뭐 최장기간 상승을 하고 네. 있고, 뭐 시장도 이제 계속 이제 좋은 모습이 이제 벌어지고, 이제 FOMC에서 이제 금리 동결, 뭐 이제 기대감도. 네, 또 현대차에서는 전기차 그렇죠. 투자 계속해서 확대한다라는 지금 소식까지 전방업체에서도 있습니다. 계속 이제 뭐 양극재니 전기차니 네. 계속 투자 확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주가 또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부재를 뭘로 달았냐면요. 패자의 역습. 이제 못난이의 반란. 아마 의미를 아실 겁니다. 그동안 이제 2차 전지주가 올 봄에 질주했을 때 올라갔던 녀석들이 아니라 네. 이제는 다른 녀석들이 눈에 띄게 올라오는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성격의 이제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한번 다루어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실게요. 며칠 네. 사이에 또 달라졌어요. 어떤 못난이들이 예쁜이가 되고 있는지 예. 넘어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양극재가 주도하고 있었던 네. 2차 전지의 판도가 지금은 이제 양극재를 달라졌네요. 제외한 다른 애들 쪽에서. 즉 SKI 테크놀로지가 그 며칠 사이에 상승폭을 좀 더 네. 키웠죠. 분리막하고 있는 친구잖아요. 재밌는 거는 2021년 7월 고점, 그러니까 재작년 고점이죠. 여전히 반토막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볼 수 있는 거고. 자, 동박을 하고 있는 SKC 같은 경우에도 그 사이에 며칠 사이에 상승폭을 더 올렸죠. 네. 자, 첨보는 진짜 천덕꾸러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첨보마저도 지금 뭐 6월 달에 거의 8% 가까운 상승 전해질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픽 고려아연. 고려아연. 아직은 다크호스잖아요. 네. 아직은 다크호스인데 야금야금 추세 잡아가고 있고. 근데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전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네.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다라는 거죠. 자, 요걸 한번 제가 차트로 한번 다시 한번 구현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 중에서 뭘 하나 사놓고 휴가를 가셔야 된다면 무엇을 사면 마음이 편할까요? 있을까요? 물론 에코프로가 좋은 종목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실적도 더 좋아질 것이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여전히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2차 전지 가면 에코프로도 올라가고 다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SKC, 고려아연, 첨보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제법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적으로 보면 이 아래에 있잖아요. 이 아래에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차트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주가가 위에 있냐 밑에 있냐. 그러니까 위에 있으면 일단은 빼자. 아래에 있는 것 중에서 골라내자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픽 고려아연도 여기 있는 거고. 자, 어떤 거를 사는 게.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요.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고점에 있는 거 사놓고 휴가 갔다가 거기서 막 이렇게 그 방수팩 끼고 하루 종일 주식 보고 막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가지고. 크라잉. 예, 고단부터 제가 바닥주로 철학을 바꾼 거예요. 네, 리스크를 줄이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의외로 좀 마음 편한 선택이 가능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2차 전지주 좋게 보고 네. 그리고 지금은 그동안 이제 소외됐던 뭐 이제 음극재, 뭐 분리막, 동박 등의 소재들 그리고 이제 장비 쪽 이쪽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이쪽에 좀 집중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 이 가격에는 좀 살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매력적인 종목들이 더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 사실 고려아연이 우리의 네. 1타 픽이기도 하니까 네. 지금이라도 신규 진입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어제 종가가 보합이니까 네, 여전히 맞아요. 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네, 남았으니까. 2차 전지 우리, 예. 간략하게 해봤고요. 드디어 이 시청자 1타 가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실제 포트를 통해서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예, 할게요. 어제 그 뒷번호 3177님이시고요. 네. 이분이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70대 네. 후반이시고. 그런데 칭찬 스티커가 꽤 많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종목이 일단 4개 있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중도 좀 고르게 돼 있는 밸런스가 이런 좋아요. 상황이고. 근데 제가 종목명은 완전 A, B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땡땡으로 좀 바꿔놨는데 이제 땡땡 게임즈, 땡땡 시스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비중도 뭐 20, 15, 15, 15, 현금 35, 뭐 나름 밸런스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게임주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체적인 계좌 수익률은 뭐 1.1%니까 네. 선방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좋은 점 뭐냐면 일단 종목 숫자를 관리를 잘 그러니까요. 하고 계셨다. 그리고 두 번째 비중이 제법
고르게 지금 실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수익난 종목들을 보고 제가 차트를 다 돌려보게 되면 이분도 좀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우리 일타 높은 점수를 가회를 보고 하신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실제로 정도로. 뭐 어제 이제 대화를 나눠보니까는 네. 뭐 보면서 좀 줄이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그렇군요. 보면 글쎄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얼마나 뭐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적정 수준의 현금도 지금 보유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이 연령대에 비해서 스스로 하신 것 치고는요 상당히 좀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이제 포트인데 근데 이제 좀 아쉬웠던 점은 게임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70대 후반에 좀 어르신께서 게임주를 하신다 이거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렵죠. 저는 개인적으로 객장에서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게임, 엔터, 바이오는 가급적이면 제가 좀 접근을 안 하시는 쪽으로 권해드려요. 네. 왜냐면 잘 모르시니까. 늘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죠. 물론 반도체도 뜯어보면 어려운 섹터긴 한데 근데 반도체는 삼성전자라는 앵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의 방향을 보면서 이 섀도우로 이제 뒤에서 이제 추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는 뭐 괜찮다고 보는데 다만 반도체에 지금 너무 지금 이 과다한 비중이 지금 중복돼서 지금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제 과다 비중을 좀 해소하셔가지고 이제 다른 업종으로 조금 더 이제 범위를 좀 넓히시는 거 그리고 이제 성향에 맞는 업종, 그러니까 게임주는 이제 뭐 반등시에 매도하셔가지고 게임주보다는 좀 친숙한 업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업종을 조금 분산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그렇다면 사실상 수익 중인 종목도 있고 마이너스라고 해도 그렇게 폭이 크진 않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필라델피아 지수도 도와주고 있으니 반도체가 조금 오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해야 할까요? 오늘 굳이 뭘 해야 된다면은요. 오늘 반도체가 좀 이제 장초반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면 셋 중에 한 종목을 정리하시고요. 2차 전지 하나 정도는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그렇게 섹터 분산이 필요한.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계좌의 밸런스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고요. 아무튼 뭐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한 분만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픽을 해 가지고 방송에서 해 드리지만 신청을 해 주시면은 또 다른 분들도 제가 다 개인적으로 좀 포트 점검을 해 드리니까 뭐 신청을 해 주시면은 다 뭔가 좀 득이 있을 겁니다. 네, 계속해서 하단에 전화 상담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문자 상담 방법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문의 주시면 종목 상담 방송을 통해서 부장님과 함께 직접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SK증권 조성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